먼저 최장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삼천포로 가지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좀 더 호르몬 관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기초대사량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진대사는 뭡니까? 그걸 이제 추상적으로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냥 밥 먹고 내 몸에서 모든 그 대사 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호흡이나 또는 오줌이나 대변을 통해서 내보내지기까지의 모든 그런 물리적인 활동을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에너지 대사다, 뭐 물질 대사다, 그런 말로 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췌장은 옛날에는 취장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취장.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자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췌장, 추에다가 어이를 붙인 거예요. 췌장. 최장. 예, 췌장. 추자에다가 어에다가 또 이, 작대기, 어이를 덧붙이면 최가 되잖아요. 췌장. 그걸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자라고도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췌장이라는 걸 잘 몰랐겠지요. 뭐 해부를 뱃속을 해부해보고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비장 뭐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한의학에서 비장이라고 할 때는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 비장은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여기 양의학에서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화에 관계된 보조 선이기도 하고, 또 내분비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기도 해요. 그럼 어디에 붙어 있냐면 척추 앞에, 위가 주로 밥통 위가 주로 왼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이 한가운데 우리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있어요. 갈비뼈 아래 이 갈비뼈 이 능선 따라서 이 늑골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위가 이제 있고 밥을 먹으면 밑으로도 더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 밥통 뒤에 붙어 있어요. 밥통 뒤에 붙어 있으니까, 자, 아래로 클까요? 옆으로 클까요? 옆으로 크겠죠?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삼각형, 긴 삼각형 비슷한. 그러면 긴 삼각형이면 넓은 쪽이 어디냐? 넓은 쪽이 명치 쪽이에요. 한가운데. 그리고 가는 쪽이 이 갈비뼈 쪽. 이렇게 해서 위 뒤쪽에 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척추 앞에 있면서 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14cm 정도, 길이가 한 15cm, 긴 사람은 15cm, 뭐 짧은 사람은 13cm도 있고 13, 14, 15 이 정도, 이런 끼다란 삼각형이 누워있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모양을 권총 모양이라고도 해요. 권총 같다. 저기 이 권총 보셨어요? 애들 장난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집에는요,
올해 들어서 장난감총이 한 20-30점 있어요. 야, 한번 총 좀 쏴보게. 장난감 하나 사봐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하나 사더니 지가 재밌어가지고 막 사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막 사갖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맹인들이 총을 못 쏴봤으니까 그런 장난감이라도 해서 놀이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추진을 못했어. 그 규칙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정할까. 여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맹인들 중에는 군대 안 갔다 와서 총도 못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총도 이렇게 쏴보고 싶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라고. 근데 코만 넣어서 이렇게 쏘면 나가던데요? 예, 그럼 나가죠. 그래서 여기도 얼굴 같은 거 많이 불어나. 옛날에는 그런 막 플라스틱 탄을 쏘았는데 요새는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물렁물렁한 거 그런 걸 집어넣고 이렇게 쏘게 돼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권총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루 있는 쪽이 어디라고요? 올라골록이 한가운데 쪽. 뾰족한 총뿌리 쪽이 이제 요 갈비뼈 쪽이에요. 왼쪽 갈비뼈 쪽.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인데 그 한 가운데를 최관이 이제 그 우리가 땅에 수도관이 지나가듯이 거기 최관이 이 총 끝머리에서 잡혀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위를 빠져나와서 작은 창자로 가야 되니까 12지장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치 있는 쪽에 그 12지장에 그 최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최액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 그 간장에서 나오는 담즙이 12지장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즙이 12지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췌장에서 나오는 액체하고 또 간에서 온 액체하고 담즙이 같이 12지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 많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 토 해보고 오면 나중에 먹은 것이 다 빠져나오고 나서는 나중에는 뭐가 나오던가요? 똥물이 나오죠. 근데 이미 12장도 작은 창자도 다 통과했고 대장까지 다 통과한 것이 어떻게 위로 다시 거꾸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코 똥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담즙 있죠, 담즙. 간에서 나오는 그 담즙이 노랗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장을 타고 쭉 내려가서 다시 대부분 흡수되고 또 대장까지 가서 그 소화물질들하고 다 뒤섞여가지고 똥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한 나중에 우리가 토에서 안 나오다 보면 위에서 뭐가 올라오든가 쓴물이 올라오죠. 네. 그렇게 원래 이 위에서 나오는 액체는 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액도 다 빠져나오고 그런 역류를 해서 그런 담즙 이런 쓴맛 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도 노랗게 나오다 나올 게 없으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췌장에서는 그 물과 더불어서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먹는 소화 물질들이 뭐예요? 크게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를 거기에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자, 참고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것은 트립신이라는 거예요. 트립신. 그것 나중에 생각 안 나셔도 돼요. 아무튼 단백질을 소화하는 물질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소화시키는 그런 스테압신, 또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뭐 이런 것들이 소화 효소가 췌장에서 나와요. 나와서 물과 섞여서 십이장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계속 췌장에서 빠져나와서 소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소장으로 흘러갔던 물질이 거꾸로 다시 췌관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뚱아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이지. 단백질. 양으로 보면 수분이지만 그 물은 아무런 생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포를 이루는 것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소화하는 것이 아까 트립신이라는 거였었죠. 그거는 우리가 먹은 고기를 소화시키라고 내보낸 건데 이것이 거꾸로 췌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췌장을 상하게 만든다. 췌장은 기본적으로는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걸 이제 다시 거꾸로 흘러나가기만 하는데 그것이 다시 들어와 갖고 췌장을 분해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급성 췌장염이에요. 그 정도가 돼버리면 너무 아파가지고 방을 빙빙 기어서 온 방을 헤맬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못 견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119 불러서 가야 돼요. 통증이 너무 심한 이 급성 췌장염이에요. 놔두면 어떨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 와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과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저 세상으로 간 거죠. 현대의학은 그걸 밝혀냈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은 췌장에 대한 그런 병적인 것 잘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췌장이 소화액만 분비원이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슐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슐린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자, 소화액은 관을 통해서 수돗물 흘러가듯이 그냥 관을 통해서 십이제장으로 내보내 준 거지만 인슐린은 그렇게 안 하고 췌장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내보내요.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내보내요, 인슐린을.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분비물을 내보내는 것을 내분비라고 그래요. 내분비. 그 다음에 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외분비. 그래서 췌장은 외분비로서 소화액도 분비하고
내분비로서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그러면 외분비를 하는 그런 세포들은 췌장에 가득 차 있고, 내분비를 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은 바닷속에 섬처럼 군데군데, 우리 그 시루떡 콩알 박힌 것처럼 군데군데 박혀있는 그런 것을 랑게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 해서 랑게르 한스 섬처럼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는 밥을 먹으면요, 여러분 2시간 후 당뇨병 있는 분들 2시간 후에 손가락 찔러서 검사를 하잖아요. 네. 자, 밥을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돼 갖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흡수돼 가지고 그 영양소가 혈관을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 수치가 한마디로 피가 달게 되었단 말이에요. 달아졌어. 네. 네. 쉽게 얘기해서 당이 많어. 설탕 성분이 많어. 포도당이. 그러면은 피가 끈적끈적하면 안 되고, 그냥 또 심장에서 그냥 놔두면 피를 조절하기 위해서 오줌으로 빨리 내버려 버리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피에 포도당이 많아지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줘.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이 많이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그 포도당을 혈관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세포 속에다 저장을 해요. 나중에 쓰게. 나중에 천천히 써야지. 우리가 밥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밥 먹지 않고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예, 영양소가 지금 먹었는데 피 속에 다 돌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인슐린이 끌고 들어가서 세포 속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혈당이 다시 낮아지겠죠. 높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몇 시간 지나면 그놈을 다시 분해를 해서 끌고 바깥으로 나와갖고 이제 피 속에 또 흘러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인슐린이라는 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췌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와주면 어떡해요? 결국은 피 속에 당이 많겠죠? 그러니까 당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언젠가 얘기했지만 당뇨병이라는 것은 올바른 병명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혈당 증후군이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줌으로만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이 엉뚱하게 붙여졌는데, 어쨌든 당뇨가 어릴 때부터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아당뇨, 1차성 당뇨,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40대, 50대 되면서부터는 혈액에 당이 많아졌네. 왜 많아졌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지도 않지만은, 그보다는 인슐린에서 당을 끌고 세포에 저장하기 위해서 세포로 가져갔는데 세포가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인슐린 자극을 해도
이 세포가 둔해져 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게 2차성 당뇨, 성인 당뇨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당뇨병 환자들의 대부분. 그럼 왜 그러냐?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 몸이 비대해지는 사람. 비대한 사람이 대부분 당뇨병 걸려요. 운동 적게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포가 이제 지방이 많아져서 잘 말을 안 듣고 뱃속에 복부에 지방이 많이 차서 또 췌장을 압박해서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어쨌든 나이 먹어서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는 이런 병을 이제 2차성 당뇨병, 성인 당뇨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좀 약한 사람은 약을 먹거나 하는 거잖아요. 인슐린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로 그 당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적게. 그래서 빨리 오줌으로 내보내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밥 먹을 때쯤 되면 오히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 있는 분들이 주사나 약을 먹으면 급격히 갑자기 당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약을 먹지 않으면 당뇨가 있다 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약이나 인슐린을 맞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그것들은 낮추는 일을 하니까. 높을 때는 낮추면 좋지만 안 높은데 낮으면 되겠어요. 그게 저희도 그런 당연히 알고 있으려니 했는데도 저희 그 전에 장모님이 당이 떨어졌는데 그런 당이 떨어지면 저혈당 막 현상 오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직정수 모시기는 하면서 그걸 모르니까 당뇨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 줄 알고 또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당이 떨어지면 뭐로 당을 떨어뜨리려고 당약을 먹는 거지. 지금 당이 떨어졌는데 왜 당약을 먹냐고. 네. 그런 게 늘 매일 먹던 습관에 의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양제인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 조언을 하셔야 당뇨병 주위에 있는 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지금 췌장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또 삼천포로. 어쨌든 이 당뇨병과 췌장은 이와 같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화액도 분비해서 소화시키지요. 또 이와 같이 인슐린. 근데 우리 몸에는 항상 반대되는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반대로 혈당을 너무 낮으면 높여주려고 하는 호르몬도 이 췌장에서 나와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와요. 이건 흔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인슐린 반대되는 것도 있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또 양자 간에 서로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조절해주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도 나와요. 어떤
그렇게 조절을 해 최장에서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 최장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암이나 이런 것에 걸리게 되면 현대의학으로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도 없고요. 항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장기예요.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췌장도 역시 중요한데 현대의학적으로 그렇게 손은 대기 어렵다. 아까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의학이 많이 해결을 하고 있죠. 옛날엔 무조건 죽었지만. 자, 췌장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악기를 갖고 오려고 한 거는 원래가 트롬본이라고 해서 이제 기다란 악기인데 이렇게 잡았다 뺐다 하는 펌프질하면서 하는 반짝반짝하는 금관 악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공간이 좁고 그래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연습은 좀 했는데 그냥 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소프라노 색소폰이 낄쭉해요. 낄쭉하게 생긴 거. 네. 지난번에 언제 했던 거는데 엘터 색소폰이라는 걸 갖고 왔었죠. 네. 이거는 이제 소프라노 색소폰인데 들려드릴 곡은 저는 7080 노래밖에는 이거 거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듣고 괜찮아서 곡을 배웠는데 숨어 우는 바람 소리. 그래서 어떤 여자라고 해두지 뭐 제가 남자니까 어떤 여자가 갈대밭길을 걸으면서 같이 연애를 했나 봐요. 갈대 숲에도 들어가 봤겠지.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한번 헤어져서 지금은 혼자 있는데 달 밝은 밤을 세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려오는 게 바람 부르니까 갈대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눈물 지으면서 왜 내가 잊는다고 하면서도 못 잊을까. 여러분 그런 짝사랑 경험 있으세요? 여하튼 그런 노래인데 뭐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브라보. 혹시 그 김수희가 부른 애모라는 곡 아세요? 네. 그것도 아마 짝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늦게 나온 노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유행해서 어른들이 아실 거예요. 더 좋아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죠. 강의대로 아는 노래를 항상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다 아셔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내년 2월 달까지 한참 못 듣겠네. 금방 가요. 금방 가. 들어가지고 다
강의하시는 것도 이겁니까? 건강검사가? 그건 전혀 모르죠. 또 열지 뭐 무엇을 알지? 다른 걸로 할지 뭐 제가 필요 없으면 안 불러주고. 여하튼 몇 개월 동안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음악하는 분. 지금 30분까지는 한 13분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목표했던 걸 뭐 10분의 1도 못 하겠고 다만 이제 그 개념만 좀그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쬐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침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아까 말했듯이 바깥으로 나오는 뇌분비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뇌분비선이라는 것은 핏줄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비하는 것도 그 분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그 샘, 우리말로는 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선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아주 미량을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느 정도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수영장에 저기 찻숟가락만큼 소금을 넣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나 기별 가겠어요? 그 정도로 조금 나오는 우리 몸에 조금 나오는데도 그것이 엄청난 그 자극이 되어서 그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나오는 뭐 갑상선 수술했다 뭐 했다 하는데도 여기 목 앞에 있거든요. 요 목뼈 밑에 툭 튀어나온 데 밑으로 해서 나비 모양으로 있는 그 갑상선이 있어요. 거기서도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대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이 너무 훨훨 타. 근데 이게 조금 나오면 이게 잘 안 타는 거예요. 젖은 장작 안 타듯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갑상선 항진이 일어나고 막 몸도 막 후끈후끈하고 덥고 막 열나고 눈도 튀어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몸이 붓고 막 춥고 그래요. 기능 저하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조금 나오는 호르몬이 그렇게 역할을 할 정도라고.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라게 만들어요. 키도 크게 하고 뼈대 잘 크게 하고 그것이 이쪽 뇌에서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어떻게 잠소리 벌써 예, 기사님. 예, 기사님 죄송하지만 한 5분 정도만 기다리시겠어요? 예, 예. 예. 장골 잡히면 타야 돼. 그래, 장풀은 안 잡힐 때는 제가 어제 네, 그래.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바로 또 연결됐네. 우리 조금 덜 들으라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성장 호르몬이 있죠. 또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남성답게 만들어요. 근육을 막 발달시키고 또 뼈대를 크게 만들고 여성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또 난자를 만들게 하고 그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일부가 여자애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그 호르몬에 들어 아이의 처음에 태아 때 여자 아이 남자 아이가 됐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그냥 저기 성징 뭐 고추 달고 안 달고 그거에 의해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도 여자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자라면서 남자는 남자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니까 그것도 다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는 결국 호르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외에도 많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것이 우리 생체 활동을 잘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자분들 겪어보셨잖아요. 갱년기 겪어보실 때 막 여러 가지 몸 이상이 왔었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온 거잖아요. 호르몬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이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절해야 되는데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 이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평안히 즐겁게 해줘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뉴스타트 얘기도 했었지만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 그걸 늘 유지하시도록 그래야 건강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좀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변변치 않은 강의를 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